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K2 전차 개발에 영향을 준 전차가 몇 개가 있어요. 뭡니까? 프랑스가 만든 르클레르. 네. 잘 보시면 네. 이 K2 표가 포탑 부분 잘 보시면 르클레르랑 비슷해.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K2 전차 개발할 때 국방과학연구소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분들이 이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 있잖아요. 네네. 주요 구성품 만드는 회사들을 싹 돌아다녔어.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하신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동력 같은 경우 이제 뭐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전차에서. 네네. 1500마력. 지금 K2 전차가. 그거 이제 레오파드 2.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서 불금 사업 통해 들어와서 지금 쓰고 있는 T-86. T-86 전차 영향을 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군이 T-86 들어와서 좀 깜짝 놀랐죠. 사실 제가 이거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데. 진짜죠? 네. 뭡니까? T-86 전차가 국내 이제 불금 사업을 통해 들어왔을 때 지금도 사실 논란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T-86가 그 소련에서 가장 최첨단 전차였잖아요. 그걸 한국에 판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 전차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전차들이 군부대에서 온 거냐, 공장에서 온 거냐, 이게 아직도 논란거리예요, 매니아들 사이에서. 근데 네. 김평님이 보시는 건? 제가 아는 러시아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중 한 분이 이 T-86 전차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T-86 전차를 어느 회사가 들어왔냐면 LG상사. LG상사? LG상사 당시 대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LG상사에 있어가지고 그때 T-86 전차 이제 우리나라로 올 때 통역으로 그분이 이제 서울대에서 교육받고 공부했거든요. 네, 그래요. 그분이 그걸 인수하러 갔을 때 같이 갔어. 통역하러. 여기서 제가 논란을 종집을 찍으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나라 육군에 들어온 T-86 전차는 군부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왔습니까? 공장에서 바로 나왔어. 이야, 뜨끈뜨끈하게? 기차에서 실려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해줬어요. 통역했던 당시 그 현장에 가 계셨던 분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논란이 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 공장에서 내가 가서 직접 내가 통역하고 실는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나왔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제가 정리하지만 공장에서 새로 나온 T-86 전차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야. 그럼 T-86가 K2 흑표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 이제 T-86 전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소련이 만든 거잖아요. 핵전쟁 상황에서도 전차를 운용하려고 전차 이 포탑 있죠. 방사능 차폐 라이너를 넣었어요. 방사능.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진 상황에서도 전차전을 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방사능 차폐 라이너를 넣은 거야. 이야, 대단하네. 그래서 K2도 똑같은 걸 작용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방사능 차폐 라이너가 들어가요. K2 포탑에. 그 우리나라 업체가 만들어.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게 T-86의 DNA가 이제 K2에 옮겨진 거죠. 그럼 이 K2 전차가 2007년 3월에 시대 전차가 공개가 되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공개됐고, 초도 양산분이 2014년 6월부터 이제 육군 야전부대에 배치가 되죠. 14년부터. 그러면은 이 K2 전차가 현재 방어력, 공격력, 기동력 면에서 거의 세계 정상급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MRA2라든가 뭐 레오파드 2 계열 전차하고 거의 뭐 막상 호각의 성능을 자랑하는데, 일단 이제 K1A1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K1A1 전차 달린 120mm 전차포보다 좀 길이가 큰 120mm 55 구경 주포를 이제 장착을 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형 전차 네. K1, K1A1, 네. 지금 K1A2, K2 보면은 포탑을 잘 보시면 그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간결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간결하다. 간결하다. 그래서 저도 그게 이 표현이 맞나 했는데 이제 간결하다. 막상 가서 보면 이게 다른 나라 전차들하고 이제,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M1A2 전차 주한미군 것도 봤고 심지어 제가 영국의 챌린저 2 전차도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다른 나라 전차들 비교를 해보면 네. 포탑의 형상이 좀 간결해? 네, 간결해. 우리가 간결해. 간결한 그런 게 있고 좀 포스가 있죠. 그 전차 나름 포스가 넘치는 네. 아주 강렬한 네. 인상을 주죠. 강렬한 인상을 또 가지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일단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KF 전차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전차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죠. 지난 전자전기 때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네네. 이 미국의 브라더들 정부가의 대만. 일본, 대만, 우리나라 예. 세 나라 중에서 네. 아마 전차 성능 개량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어요. 오, 완전히 에이브람스급이네요. 그 K1도 지금 계속 개량하잖아요. 계속 하잖아. K1, A1도 K1, A2로 했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성능 개량할 때마다 뭘 하냐면은 안에 있는 이 복합 장갑 있잖아요. 네네. 이거 계속 갈아요. 어. 새로운 소재로. 그렇게 업그레이드. 포탄도 조금 더 관통력 있는 걸 또 개발하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때 북한군 전차 한번 뒤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차에 투자를 많이 하죠. 성능 개량 많이 네네.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전차 성능 개량을 굉장히 많이 해요. K2는 이제 이런 이제 모듈형 장갑 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나 이 교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경보 장치, 레이저 경보 장치, 뭐 유도 교란 통제 장비, 그 다음에 복합 연막탄 발사. 그러니까 전차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들을 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모두 그냥 기본 옵션으로 가지고 네,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것도 다 이제 국내 개발된 장비들. 이야. 근데 다만 근데 사실 K 전차 저는 뭐 K 전차 성능 자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왜 흑표라는 이름을 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표. 흑표가 이제 검은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흑표가 있나요? 없잖아요. 외국 아닙니까? 마블도 아니고 영어랑 블랙팬서 아니야. 블랙팬서 아니야? 장명하신 분들이 마블을 좋아하시는. 이름이 또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블랙팬서. 블랙팬서. 그러니까 흑표란 이름은 솔직히 우리나라 아무 연관이 없는. 안 어울리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K1 전차 이제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네. 88 전차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88 전차 그러면 이제 그 의미 혹시 아세요? 88 전차의 의미? 뭐 올림픽 때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 의미가 담겨 있어. 서울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88 전차.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88 전차 이제 생각하면 그게 뭐 올림픽하고 전차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2002 월드컵 한다, 뭐 한국에서 동계올림픽 한다.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테러. 그렇죠. 대테러. 그래서 사실 이제 대테러 부대들 이 장비가 확 바뀌는 게 2002 월드컵, 그 다음에 뭐 평창 동계올림픽. 그런 걸 다 계기로. 이럴 때 하면 새 장비로 싹 바뀌어요. 왜냐면 올림픽이나 이런 대형 스포츠 행사는 이제 테러가 옛날에 미넨 올림픽도 그랬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우리나라 대테러 부대 장비들이 확 바뀌거든요. 야. 돈을 막 그때 국정원에서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돈 쓸 때 이렇게 확. 근데 대테러 장비는 주로 국정원 예산으로 많이 해요. 그래요. 그쪽에서 이제 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88년도 서울올림픽은 테러도 있지만 북한의 남취 위험이 더 무서웠던 거야. 당시에는 아마 좀, 그래서 이게 동서냉전이 심각하고 남북 대결이 심각했다니까. 그래서 88 전차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88 전차라는 이름은. 네네네네. 근데 흑표는 당최 모르겠어. 이거 왜 흑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평님도 모르는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건너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예. K1이나 K1A1 전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미국의 기술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배웠지 않았습니까? K2 표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나 이 대한민국 자체 개발을 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K1이나 K1A1은 왜 수출을 안 하냐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이 K1 전차 개발할 때 미국하고 계약서 썼잖아요. 네네네. 거기 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출에 좀 제약이 걸리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외국에 수출할 때는 미국에 뭐 승인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출에 좀 제약이 많죠. 근데 네. 이제 K2 전차는 네. 대부분 다 우리나라 걸로 했어요. 우리 기술이 다 들어간 거예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한 90% 정도 그렇게 됩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네네. K1 계열 전차, 뭐 K1, K1A1, K1A2 4명이 타잖아요. 근데 이제 K2는 자동 장전 장치가 들어가면서 네. 3명으로 줄었어요. 이 야지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 보면 이 자동 장전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 쏠 때 보면 포신이 이렇게 했다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때 싹 장전하고 다시 내려가요. 그런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동하는데 사실 이 자동 장전 장치도 사실 이제 프랑스가 만든 르클레르 전차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K2 전차에 영향을 준 전차가 르클레르, 레오파트, 1816, 요 세 개. 세 개군요. 세 개가 집약된 게 바로 K2 전차입니다. 아하. 네. 집약체네. 집약체가 바로 K2 전차입니다. 그런데 네. K2 전차가 이게 파워팩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파워팩 때문에 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K2 전차 이제 1차 양산이 100대였거든요. 요거는 MTU사 엔진하고 이제 독일제 트랜스미션, 그 파워팩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네. 독일제 파워팩을 썼어요. 근데 이제 K2 전차를 이제 뭐 우리 군이 쓰는 것도 있지만 수출까지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파워팩을 국내 개발해보자. 그래서 이제 국내 개발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엔진은 성공을 했어. 1500마력짜리 엔진은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엔진은 됐는데 그러면 트랜스미션입니다. 변속기가. 변속기가 문제였구나. 변속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 이제 그 사실 그래서 2차 양산 이제 106대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 파워팩 문제가 걸리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었죠. 제가 2차 양산 때 이때 네. 이 K2 전차 생산하는 공장을 갔었어요. 그 창원에 공장이 있는데 네네. 갔는데 이게 트랜스미션 이제 변속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차가 만들다가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차체는 다 만들었어. 엔진을 못 달고 있는 거야. 심장을 못 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면 라인에 전차가 있는데 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포탑이나 이런 건 다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몇 대나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그때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차체 포탑이 세워 놓을 데가 없으니까 예. 밖에 보관돼 있었어요. 거기 일하는 분들도 황당한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K2 전차 파워팩 같은 경우에는 도급이 있고 관급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급과 관급이라는 근데 관급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군함을 이렇게 만든다. 네. 그럼 군함은 조선소에서 만들고 요 군함에 들어가는 엔진 있죠. 이거는 나라에서 사서 업체로 줘. 이게 뭐야?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게 관급이에요. 이거 껴라. 네, 이거 왜냐면 이게 나라에 선정한 거거든요. 이거 체제로 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국가에 사서 이게 별도로 사서 집어넣어 주는 거. 그게 관급. 도급은 업체가 사서 하는 거. 근데 K2 전차가 도급으로 한 거야. 국산화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급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도급 이제 도입을 해오는 거를 현대로템이 사서 끼는 거예요. 나라가 사서 주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이거 K2 전차 체계 종합 업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체계 종합 업체. 이게 K2 전차 완성해서 만드는 회사. 네. 그게 현대로템인데 독바가 생긴 거야. 이게. 그 책임을 다 현대로템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뭐 잘못된 부분 그 회사에다 다시 청구를 해야 되지만 현대로템도 이걸 도급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수출할 때 이러면은 싸거든.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 국산 파워팩을 쓰면.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대로템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 변속기 만드는 업체는 야, 다 된다. 이거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제 막 머리에 지진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야, 그러면은 트랜스미션은 독일 거 쓰자. 결국에. 결국에. 그래서 2차 양산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1500마력 엔진에
독일 변속기를 결합을 시켜서 그걸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양산하다 이렇게 딱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변속기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변속기는 그 당시에 어디서 제작을 했습니까? 그 S&T에서 만들었죠. 아, 그렇구나. 만들었죠. 그러면은 S&T가 그럼 현대 롯데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S&T 중공업이 이제 변속기를 했는데, 이 현대로템한테 뭐 이거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 네. 그 변속기 생산한 S&T 중공업하고 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현대로템이. 아, 결국 해지. 해지하고, 네. 지금 S&T 중공업이 현대로템에게 200억이 넘는 금액을 좀 배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K2 전차를 사실 이제 수출한 게 사실 이제 터키거든요. 근데 K2 전차를 만들어 수출한 게 아니라 기술 수출을 했어요. 아, 기술 수출이에요. 그래서 터키가 RTA 전차를 만들었어. 아. 근데 이제 문제가 터키 RTA 전차를 만들었는데, 네. RTA 전차도 처음에는 독일 파워팩을 쓰려고 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아. 근데 독일하고 터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수출허가를 안 내줘. 그래서 이제 얘네들 난리가 난 거죠. RTA 전차도. 파워팩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두산에서 만든 1500마력 엔진, 그 다음에 S&T 중공업의 트랜스미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파워팩을 지금 RTA 전차에 다루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은, 이제 터키 외무장관이 한국 왔는데, 뭐 저기 이제 우리 정부의 수출 허가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요 S&T 변속기하고 우리 그 1500마력 엔진은 터키에 좀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출을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기술 이전 해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수한 게, 네. 터키한테 이 K2 전차 기술 수출한 거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괜히 해줬어. 경쟁자만 만든 거야, 이게.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그 중동 오만 RTA 전차가 K2 전차랑 경쟁했었어요. 아. 경쟁자가 된 거야. 검색기를 키웠군요. 범을 키운 거야. 중동은 그 현지에서 시험 평가하는데 RTA 전차하고 붙은 거야. K2 전차하고. 그러니까 오리지널하고 가리지널이 붙인 거지, 이제. 근데 이제 중동 사막 테스트 했는데, 네. RTA가 뻗었어. 아, 그래요. RTA가 억 하면서 쓰러졌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오만이 K2 전차를 거의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터키가 이슬람 국가잖아. 네. 무시 못해, 얘네들. 영향력을. 그래서 사실은 지금 터키가 네. 경쟁자가 됐어요, 우리나라. 이미 된 거죠? K2 전차 말고도 다른 데서도 지금 경쟁이 아, 있고. 다른 것들도? 다른 것도. 우리가 또 K9 전차도 기술 수출해가지고 거기서 만들고 있잖아요. 걔도 수출시장에 나와. 왜 이렇게 기술 그러니까 수출을 그때 우리가 돈이 급했나? 수출할 때 수출에만 너무 급급했던 거예요. 제약을 걸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터키만 써 수출 안 돼 이런 식으로 제약사항을 걸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이야. 그래서 지금 사실 터키가 경쟁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 우두머리는 누구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